결국 또 하나의 방탄복을 잇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설령 대법원의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정치를 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당 대표를 통해서 나는 정치적인 방탄복을 또 잇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또 방탄이 또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 왜 어떻게 달리 설명하겠습니까? 단순히 당대표에 더 한 번 하겠다를 넘어서 대선 때 되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를 해서 각각의 당의 대선 후보가 뽑히면 다시 결선 투표를 해서 단일 후보를 만든다. 이 취지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게 조국 대표가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가서 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함께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 문제는 당연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까지 과연 조국 대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차피 대표 조국 아니냐 다른 당도 뭐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생각해 뭐 특별히 뭐 언급할 필요 있을까요? 제가 뭐 후보로서 좀 출마할 것이고요. 공식적 출마 선언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상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데 조국 대표 출마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차원의 준비만이 아니라 예. 조국혁신당 차원에서도 저의 대법원 판결이 최악으로 나온 걸 전제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희망 고문에 따라서 잘 되겠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좋지만 예. 가장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당이 운영되고 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현재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서 뉴스와이드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 최악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는데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그 준비가 당대표 연임인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잖아요. 뭐 어차피 다음 전당대회 대달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어대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했더니 본인이 후보로 나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7월 20일 일정이에요. 전당대회. 당대표 뽑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당대표. 그때 출마해서 다시 당대표. 근데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주인영 변호사. 네. 대법원 판결에서 지금 징역 2년 그대로 유지되면 의원직 상실되고 뭐 수감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데 그리고 비선거권도 박탈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유 이거 뭐라고 보십니까? 정치는 관심을 먹고 사는데 예. 한동안 조국 신당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가지고 최근에 예, 그만큼 양당 어떻게 보면 구조 속에서 조국 신당의 어떤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오늘 갑자기 또 당 대표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약간 새롭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는 되지 않겠죠. 결국 말은 이제 최악의 케이스까지 준비를 한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대법원 재판장님 빨리 선고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사실 꿀뚝 같지 않겠습니까? 좀 길게 가라. 그렇죠. 천천히 가라. 왜 다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특히 뭐 지금 윤미향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황운하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년, 2년씩 가는데 왜 지금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왔느냐에 대한 나만 갖고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많을 건데 결국 또 하나의 방탄복을 잇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설령 대법원의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정치를 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당 대표를 통해서 나는 정치적인 방탄복을 또 잇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또 방탄이 또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 왜 어떻게 달리 설명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는 것이고 점점 하루하루 지날수록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그 조급함의 하나의 발로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도 얘기했지만 내달 7월 20일에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다른 분들 그런 걸 확인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거에 더 나가서 대선 얘기까지 꺼내놓은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경쟁할 수도 있습니까? 야권 후보로? 아니 그것은 제도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민주당과의 관계, 야당들 내부에서의 관계를 제도로 해결하는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는 결선 투표제다. 이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연합정치 시즌 2로 이야기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좀 기분 나빠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뭐 알겠습니다. 민주당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네. 확실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죠. 강성필 부위원장? 민주당의 강성필 부위원장. 네. 지금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당대표에 더 한 번 하겠다를 넘어서 대선 때 되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해서 각각의 당의 대선 후보가 뽑히면 다시 결선 투표를 해서 단일 후보를 만든다. 이 취지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게 조국 대표가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럼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는데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조국 혁신당 그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대표가 무죄가 나와서 혹은 재판 결과가 계속 늘어져서 대선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함께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 문제는 당연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까지 과연 조국 대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7월 20날 지금 조국 혁신당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대표 한 명을 뽑고 최고위원을 2명을 뽑습니다. 예. 그런데 수석 최고위원이 혹여라도 있을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없이 바로 잔여 임기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전당대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도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와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단일화라 경쟁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과 결선 투표로 단일화하자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기분은 좀 어떠세요? 뭐 충분히 저희는 뭐 좋은 정당이기 때문에 경쟁해서 예. 국민의 선택을 받고 또 흥행이 되고 야권의 파일을 넓힌다는 데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며칠 전부터 이 정당 지지율 중에서 뭐 큰 정당도 주목을 받았지만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도 눈길을 잡았거든요. 근데요. 눈길 잡은 이유가 지지율이 빠져서 눈길을 잡았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두 가지죠. 리얼미터 갤럽 최근에 나온 조사인데요. 최고치가 5월, 뭐 각각 4월 보면 최고치를 찍었는데 특히 리얼미터는 14.5조까지 갔는데 지금 최근 거는 10.7. 물론 이게 이제 오차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감안하지만 흐름상으로는 뭔가 내려가는 게 분명히 보이네요. 그리고 갤럽, 한국갤럽 조사에서는요. 최고가 14까지 갔는데 지금은 10 밑으로 갔네요. 9%입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조국 대표가 지지율 관련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빠지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 생각하고 저는 바짝 다지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게 뭐 급한 사안은 아니다.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큰 대수겠습니까? 저는 길게 보고 저희가 원래 설정했던 그 경로에 따라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패널 두 분만 아까 쓰셨잖아요. 다른 패널 두 분께 좀 제가 질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지율 최근에 약간 내림세인데 왜 그럴까? 이유를 좀 쓰시라 그랬거든요. 우선 두 분 다 들어주세요. 지금 김종욱 전 행정관하고 송영훈 의원인데 일단 송영훈 의원은 쓰시라 그랬는데 뭘 그리셨네요. 동그라미입니까? 이 뭡니까? 알맹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비었다. 안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그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총선 때로 시계를 되돌려 보면은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은 구호만 있었어요. 3년 너무 길다라고 하는 구호만 있었고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뭐가 있었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나마 총선 때 하나 논란을 빚었던 게 소위 사회연대 임금제라고 해서 대기업의 임금을 낮춰서 중소기업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해서 논란을 빚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때 일시적으로 어떤 일정한 그 그룹의 유권자들에게 통쾌함을 주면서 돌풍을 일으킬 수는 있었지만은 그 뒤에 내용적으로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고 아직 제자리에 좀 들어왔다고 보여져요. 그 내용물에 비하면. 그러면 앞으로도 지지율이 올라가긴 쉽지 않다 이 뜻이 되는 그렇다고 겁니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조국혁신당이 하겠다고 하는 게 어떤 한동훈 전 위원장 개인을 탈탈 털어보자는 식의 뭐 한동훈 특검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표를 줄 때 원하는 것은 내 삶을 개선해주고 민생에 힘을 써달라는 거지 그렇게 사적 복수심을 갖고 권력을 남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뭔가 그 입법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 지지율은 더 걷잡을 수 없이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엔 김종욱 전 행정관은 생존 대선 후보 이게 지지율이 최근에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라고 쓰셨네요. 예, 뭐 일단은
전 제3정당이 예. 10%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만 예. 소위 양정당이 한 30%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양당 구조화에서 10% 정도의 지지율을 적어도 6개월 정도씩 이렇게 유지하는 상황 자체는 이걸 하락이라고 이거 딱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난번 지지율 상승의 요인은 비례대표에 투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건 대선인데 그럼 대선급의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주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40, 50대, 호남, 수도권 일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소위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앞으로 어떤 생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다면 지지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예. 그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을 다진다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정당이 바닥을 다지려면요. 예.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계층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바닥을 잘 다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신장식 의원이 그래서 결선 투표자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능성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와 제도들이 필요한데 예.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가능성들을 기대하는 지지층들이 계속 지지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동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지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예. 전 그래서 상당히 좀 고비에 와 있는 건 사실이다. 조국 혁신당이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약간 앞으로도 좀 만만치 않다. 지지율상으로 약간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